31일 페르가나 소크 지역 주민과 키르기즈스탄 바켄주 카담자이 지역 주민 간에 유혈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마을 주민이 함께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을 정비하던 와중에 이 우물이 어느 쪽에 기속되느냐를 두고 개인 간의 충돌이 두 마을 주민들 간의 투석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우즈벡인 187명과 키르기즈인 25명이 다치고 우즈베키스탄 가옥 3채가 연소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국경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페르가나 주 국경 남쪽 키르기즈스탄 영토 안에 섬처럼 떨어져 나온 우즈베키스탄 땅이 바로 소크입니다. 사건 발생 지점은 이곳 어딘가쯤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날 우즈벡 총리 아리포프와 키르기즈 정부 대표가 만나 양국 간의 제한 없는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고 2017년 10월 6일 양국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관리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단위 단체장이 조속히 만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페르가나 주지사에 대한 불만과 양국이 합의한 우즈베키스탄 본토와 연결하는 도로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총리 앞에서 하소연하였습니다. 같은 날 6월 1일 양국 정상은 이 문제에 관해 유선으로 협의하고 양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국경지역 행정구역장의 정기적인 만남, 공동 번영을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이 논의되었고 양국은 좋은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월 2일 페르가나 주지사 슈라트 라티포르가 소크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오디오 녹취 파일로 온라인에 퍼져 또 한 번 이 지역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민족 간의 충돌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6월에 40만 우즈베키스탄 민족의 키르기즈스탄 엑소도스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제2도시 오시에서 6월 10일 양국 민족 간의 충돌이 발생해서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준내전 상황이 발생했고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예비군 소집령까지 발동하고 군과 경찰의 발포 권한까지 내려졌습니다. 5일 만에 97명이 숨지고 1226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초기에 많은 키르기즈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에 격앙된 키르기즈계 희생자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유엔은 약 40만 명이 폭력적인 집단 학살을 피해 피난을 떠났고 이 지역 우즈벡인 80만 명 중 절반이 떠난 마을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6월 24일 키르기즈 정부는 최소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폭력의 주동자는 키르기즈 전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즈벡인이 공격을 받을 때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우즈벡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바리케이트를 치우는가 하면 그들이 공격받을 때 수수방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3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난민의 국경 통과를 허락하지 않다가 여성과 아이들만 국경을 넘는 것을 허락하고 난민 캠프에 그들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방 지원을 위한 미군의 마나스 공군기지 문제와 러시아의 키르기즈스탄 민주화에 의한 지배력 상실에 대한 우려 등 두 강대국에 의해 조장된 충돌이라는 음모설도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에 저는 미래의 어린이를 위해라는 뜻을 가진 사글롬 아블롯 우춘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위해 어린이 진단센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협상 진행 중에 난민 사태가 발생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도 수많은 난민들을 위한 구호품을 보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저희에게도 설계비를 내려서 피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에 다소간 내고를 해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7년 10월 양국 간 협정이 이러한 민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의 결과물 같지만, 민중들은 국가 간 협약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하기에 독립 이후 지속되는 국경지역 민족 분쟁은 우즈베키스탄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